자, 한 가지 더 뉴스가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 내용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국민이 이 국회의원을 폭행할 때는 더 가중 처벌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장경태 의원 위협은 대의민주주의의 위협이다. 그래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국회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 개정하겠다라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회의장 그 부근 폭력행위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했고요. 그리고 기존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여권에선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라고 비판했고요. 나경원 의원은요, 국민을 억압하는 법안을 만들 시간에 민생 법안을 만들라. 하민경 대변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장경태 의원의 반박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위협 등등등 이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에 강하게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의 내용이다라고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폭력 가중 처벌법 소위 이런 명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하고 두 분 법조인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 폭행 가중 처벌법. 아니 근데 기존에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방해를 한다랄지 협박 폭행하면 이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규정에 의하면 되는 것이 왜 2분의 1을 가중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백혜련 의원이 계란 만졌잖아요. 그건 엄벌해야죠. 엄벌하는데 자, 뭐 하다 맞았죠? 시위하다 맞았잖아요. 자,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시위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정치 표현의 자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옆에 있다가 계란 맞았어요. 자, 둘이 똑같이 계란 맞았습니다. 그럼 백혜련 의원에 대해서 계란 던진 사람은 2분의 1 가중하고 저에 대해서 제가 맞았으면 저는 2분의 1 가중 안 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헌법상 평등 원칙도 어긋나는 거예요.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뭔가 국민의 대표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엄벌해야 하는 건 맞지만 예. 이건 명백하게 왜 구별을 하는 겁니까? 구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거 자체가 사실은 지금 왜 저 법을 만드냐에 대해서 또 의문이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살해 협박 막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걸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럼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원이란 말이야. 자, 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자체는 뭐 형법에 뭐 살인 미수 죄가 있겠죠. 그럼 야당 대표고 의원에 대한 협박은 2분의 1 또 가중해요.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공적인 활동이랄지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형을 무겁게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취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발상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발상 뭐 할 수도 있겠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 아부법이구나. 이재명 대표 뭐 요즘 살해 위협 받는다고 메시지 오고 그러니까 저것도 아마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니까 저것도 장경태 의원이 또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허위사실 공표죄 뭐 그것도 폐지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해했다고 한다면 그 오해의 원인은 바로 민주당이 이제까지 한 행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이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문제도 있고요. 작년 1월에 이미 실제 치명적인 테러를 당한 적도 있고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과정에서 단지 뭐 정치인이란 이유로 그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게 아니라 다 정치 활동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같이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하고 정치인의 뭐 아까는 시위 현장일 수도 있지만 실제 국회 주변 이런 데에서도 직접적인 어떤 유해 위협을 받는 경우도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출입하거나 회의장 근처는 물론 의정 활동 내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위하는 과정에서의 폭력이라면 이 국회의원 개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기관으로서의 어떤 직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해서 가중처벌을 논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의 이렇게 정치인을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거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제 이게 타당할지 안 할지, 범위를 너무 넘어선 건지, 일반인과 차별해서 국회의원을 개인으로서 특별히 보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법안을 놓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어떤 현장, 의정 활동 관련해서든 아니면 관련된 정치 행위 과정에서든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허용돼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 회의 활동,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무조건 의원 때리지 말라, 의원 때리면 더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단술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폭넓은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권영진 의원님. 예, 초기현 변호사님, 우리 국회의원들 잘 많이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 솔직히 노 땡큐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속에 저렇게 과잉 보호하고 국회의원들 건드리면 가중처벌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저 법 자체가 국민 인식하고 너무나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국민들 저 얘기 들으면은 혀를 끌끌끌끌 찰 거예요. 또 국회의원이 자기들 특검법 하나 만드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결단코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법을 발의한 비교적 젊은 의원입니다. 근데 젊은 의원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당의 문화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이 대표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 우죽순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으니까 2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자 지금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를 또 없애겠다는 법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위협이라든가 이게 본인이 얘기해요. 왜 이 법을 왜 발의하게 되느냐를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위협하거나 하는 거는 과중해서 처벌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문화가 젊은 의원들이든 또 나이 많은 의원들이든 물론 복귀한 의원이면 예입니다만은 아니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고 충성 경영하고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걸 법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 이건 너무 과하다. 복귀형 빼고 나머진 그렇다. 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전제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그 당론, 당의 입장이 아니고 그렇죠. 개인의 장경태 의원 네. 개인의 입장이다. 만약 이런 그 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비판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백골단을 자임하는 그 사람들을 국회 소통관에 그 기자회견을 하고 하게 했던 김민전 의원, 그거 봐라 국민의힘은 백골단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극단적인 논리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제 사실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수준 낮은 패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법안을 낸 것에 대한 비판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왜 저 법안을 냈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을 때거든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이 저 와이셔츠 속에 넥타이가 있고 여기를 찔러서 다행히도 경동맥을 일부는 잘렸지만 완전히 잘리지 않아서 이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야 이거 불안해서 의정 활동하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시장님 해보셨으니까 시장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엄하게 처벌받죠. 이것은 이제 그 저 업무방해죄까지 같이 그 추가돼 가지고 처벌받는데 국회의원들한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진영 대 진영으로 감정이 굉장히 날서 있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뭐 쌍욕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 있고 요즘은 특히나 더 그래요. 안녕하세요라고 악수를 청했는데 손을 탁 쳐버리는 너하고 악수 안 해. 뭐 이러한 사례. 제가 그전에는 못 봤던 사례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저 법안 속에 담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법안일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은 적어도 국회의원은 어느 한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한 지역구의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보와 입을 어떤 그 물리적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의 차원에서 법안이 나온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그러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출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긴 어려운 법이다라는 분석도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자, 내일이면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선고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라는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그 법의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대법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도 있는 만큼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대표의 이 정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